그래서 이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력 전부 다 이거는 발전기가 들어가야 한다. 발전기가 들어가야 해요. 발전기. 그래서 이 발전기를 돌릴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자석이다. 자석. 예, 자석. 자석의 원료는 히토류다. 히토류.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중국에서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국에다가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은 히토류 자석 수출을 볼게요.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를 미국에다가 할 거다. 저도 히토류를 잘 몰랐는데 주식하면서 히토류 관련주 해가지고 히토류를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히토류는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여러 광물이 뭐 이런 어떤 하나의 광물이에요. 자석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광물인데 이제 자석으로 많이 사용되는 광물 그러면은 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다 들어가는 광물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광물이다. 이 히토류가 중국에서 이제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볼게요. 미국에서 AI 수출을 금지시키니까 미국 보면은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대응으로 중국은 히토류 자석 수출을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AI만큼 중요한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중국에다가 AI 수출을 규제하겠다. 그러면은 중국은 우리는 히토류 수출을 규제하겠다.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광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집 콘센트에 들어오는 네, 안녕하세요. 킴님, 반갑습니다. 네, 전기 있잖아요, 전기. 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고 우리 집까지 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이 있대요. 다들 아시다시피, 볼게요. 이거 도구.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력. 전자기력이란 게 이제 나침반 딱 놓으면은 북극으로 딱 향하는 자기장 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자기력.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강력과 양력. 양력이 있는데 강력과 양력 같은 경우에서는 좀 양자물리학 뭐 이런 좀 어렵고 요 중력과 전자기력 요거를 요렇게 중점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래로 당기는 힘, 이게 중력이고 전자기력은 요 보시면은 북극에 당기는 힘이 있고 남극에서는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다. 이 지구의 힘을 이용해 갖고 이제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기장이 발생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저는. 진짜. 정말 제가 지금은 인문학이 뭐 자연계열, 인문계열 뭐 교과 통합이 됐다는데 제가 다녔을 때는 통합이 안 돼서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과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과학 하나도 공부를 안 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자기력이란 게 자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N극과 S극, N극과 S극. 이 자기력이 그냥 자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에서 나오는 거다. 예, 북쪽에서는 끌어당기는 힘, 나침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침반. 북쪽에서는 끌어당기는 힘, 남쪽에서는 밀어내는 힘. 이 힘을 통해서 전기를 만든다. 예, 자기장이 통하면은 자기장이 통하면은 전류가 흐른다. 예, 이 자기장을 잘 생각해 볼게요. 전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우리가 이제 옷에다가 책받침 같은 거 막 문지르면은 막 이 머리카락이 막 책받침에 붙잖아요. 이런 힘. 무채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막 정전기 막 일어나면 불빛.
불빛도 막 생기잖아요. 불 번쩍번쩍 하는 거. 예.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발열하는, 열을 내고 빛을 내는 기능.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또, 에너지, 자기장이 여기 막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면 동력도, 회전력도 만들 수 있잖아요. 동력도 만들 수 있다. 여기 N극과 N극을 서로 놔두면은, 이 안에 굴을 놔두면은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왔다 갔다 옛날 중학교 때인가 그런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 동력도 만들 수 있고, 마지막에 이 자기장으로 건전지도 만들 수 있다. 예전에 보시면은 그 알루미늄 호일 요런 그릇에다가 막 정전기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전기를 막 모으는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건전지다. 예, 자기장으로 이런 열과 불도 만들 수 있고, 동력도 만들 수 있고, 건전지도 만들 수 있다.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기장 N극과 S극, 여기에 이제 코일을 막 돌리게 되면은 자석은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 발전기에서, 이게 발전기의 원리거든요. 발전기에 이런 자석이랑 코일이 들어가는데 자석은 무겁기 때문에 고정시켜 놓고 이 코일을 이렇게 회전해서 돌려요. 예,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불이 켜지는 그 밝기가 달라요.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불이 들어오죠. 이제 열과 불을 내는 힘, 자기장. 그 다음에 이거는 건전지고, 이거는 이제 빛을 이게 내는 힘. 보이시나요? 지금 뭔가 빛. 전자기기에 영향을 줘서 지금 화면도, 이렇게 빛도 하고, 왜냐면 여기 이제 굴을 이렇게 끌어서 넘어가면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잖아요. 그래서 미는 딱 만나면 힘으로- 플러스를 얘가 딱 받으면 쫙 밀려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렇죠. 반대로 가면 이게 여기 있는 게, 옛날 사람들 그게 요 금속판 양쪽이잖아요. 네. 자, 요 상황에서 이걸 돌리면 돌리면 전기를 모으고, 그러면 오! 이거 막 돌아가잖아요. 오! 이 동력으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삼성 SDI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거 삼성 SDI예요. 보시면 삼성 SDI. 건전지를 설명하면서 건전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느끼는 그 옷에서 느끼는 그 정전기 있잖아요. 그걸로 건전지를 만들 수가 있다. 리코더를 쌩한 옷에 막 정전기가 문질러요. 쇠사슬을 타고 문질러갖고 유리병의 금속판 알루미늄 요 안으로 호일에다가 흘러 계속 들어갑니다. 붙이잖아요. 매운맛을 더 느끼 여기 안에 전기가 모여요. 그래서 이 만지면은 찌릿찌릿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자기장으로 불과 열을 낼 수가 있고, 아까 그 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동력도 만들고 건전지도 만들고 할 수 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긴다. 우리 그 전선 옆에 막 전자파 얘기하잖아요. 자기장. 그 자기장이에요. 전선 막 지나가면, 그리고 또 테레비 이렇게 가까이 가면 우리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자파. 그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 이런 번쩍번쩍하고 옷에서 벗을 때 번쩍번쩍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자기장을 느끼는데 지속적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패러데이 법칙이라 해가지고, 패러데이 법칙이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기가 생겨나게 돼요. 예, 발전기. 우리나라에 지금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 그 다음에 풍력, 태양열 발전소, 막 이렇게 막 있는데, 그런 발전소의 원리가 전부 다 이 원리로 되는 겁니다. 모든 발전소에는 이제 이 발전기가 돌아가야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볼게요. 빠르게 돌리니까 굉장히 불이 예, 이 호일이 이렇게 막 돌면은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예, 그래서 예,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그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서 볼게요. 이런 발전기를 통해서 전류를 만들어서 그 전류가 이제 그 송전탑을 뭐 이렇게 흘러서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이제 발전기의 원리는 굉장히 쉽다. 볼게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핵분열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라늄. 예. 여기 또 하나 볼게요. 우라늄이 있는데, 요거를 우선은 우리나라에는 1번, 화력발전소, 화력. 2번, 원자력. 3번, 수력. 4번, 풍력. 5번, 태양 열 발전소,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는 이제 반도체로 만드는 이제 에너지고, 태양열 발전소가 있고,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발전소들이 있는데, 이 발전소의 원리가 보시면은 이제 화력 발전소, 석탄을 해가지고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여요. 석탄을 떼가지고, 우리 불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막 끓여요. 그러면 이 수증기가 막 생기니까 이 수증기의 힘으로 아까 N극, S극 같은 N극, S극 해가지고 발전기 있잖아요. 여기 코일 돌아가는 이 발전기를 터빈이라고 해요. 예. 이 터빈이 막 돌아가면서 자기장이 흐르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막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이 전류를 이제 우리 소비자한테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럼 화력은 석탄으로 물을 끓였다. 원자력은 우라늄, 핵분열로 광물인 우라늄으로 핵분열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터빈 이거잖아요. 터빈. 요거예요. N극과 S극 사이에 코일을 막 돌리면은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이게 발전기의 원리.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터빈이라 하거든요. 터빈. 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된다. 수력 발전소는 물의 그 낙차로 있잖아요. 물이 뭐 위치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때 그 운동 에너지의 힘으로 터빈을 막 돌려요. 그래갖고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고, 풍력은 풍력 안에 발전기가 있거든요. 바람으로 인해서 이 날개가 돌면은 터빈이 돌아가거든요. 그걸로 또 전류가 흐르고, 태양열도 우리 보통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은 이 까만색 종이가 타잖아요. 그것처럼 태양열도 이 열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갖고 전류를 흐르게 해요. 예. 그래서 이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열 전부 다 이거는 발전기가 들어가야 한다. 발전기가 들어가야 해요. 발전기.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 제일 필요한 게 자석이잖아요. N극과 S극. 그 다음에 여기 호일은 막 여러 가지 광물이 섞여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구리, 아연 이런 게 섞여 있죠. 그래서 이 발전기를 돌릴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자석이다. 자석. 예, 자석. 자석의 원료는 히토류다. 히토류.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중국에서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국에다가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은 히토류 자석 수출을 볼게요.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를 미국에다가 할 거다. 그만큼 히토류가 이제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태양열 발전소에는 모두 다 발전기를 돌려갖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중요한 발전기의 그 구성이 자석이 들어가요. 자석. 예, 이 자석은 히토류로 만든다. 히토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히토류로 삼고 있다. 예, 그래서 히토류도 잘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규제하겠다. 러시아가 가스강 잠그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라서 이제 가스를 잠그겠다라는 그 내용이랑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I만큼 중요한 광물이다. 예.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전기차에서도 이런 보면은 이 히토류 자석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거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모든 그 산업에 영향을 미쳐요. 발전기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전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원료인 히토류, 히토류가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렇게 견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쪽이 정말 중요하다. 예, 모든 전쟁의 원인은 에너지 때문이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이거 볼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었고, 히토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 우라늄 얘기도 많이 하고, 우라늄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 그 다음에 수소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광물 자원 중에서 리튬도 얘기 많이 하지만, 리튬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전지의 중요한 자원이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포스코가 그런 광물들을 많이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건전지 안에 이제 중요한 그런 자원이잖아요. 니켈, 리튬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하고, 수소와 이제 우라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히토류는 이제 알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소가 철이래요. 철이 26번인데 이제 뭐 그 H2O, 뭐 CO2 막 엄청 많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 원소 중에 가장 안전된 원소가 철이라고 합니다. 총 1000년 광물 중에, 천년 원소 중에 원소가 92개가 있는데, 92개 중에 가장 안전된 원소는 철. 그러면 92번째 가장 무겁고 강력한 무거운 원소는 무엇이냐? 우라늄이래요. 우라늄. 예. 그러면 반대로 가장 가벼운 원소는 H, 수소래요. 수소. 예. 그래서 이 수소는 가볍고 우라늄은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된 원소는 철. 그래서 이 무거운 원소는 점점점 분열을 해가지고 가벼워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이 가벼운 수소는 서로 막 뭉쳐가지고 철만큼 무거워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력 핵분열 발전소, 우라늄이 핵을 분열해가지고, 우라늄이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광물이 이 우라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대요. 철만큼 가벼워지려고 하는 성질. 그러면 이렇게 분열을 할 때 핵분열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열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이 된대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그 에너지를 이제 원자력 발전소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예, 그래서 우라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너지 자원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우라늄을 통해서 핵분열을 통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런 에너지 자원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이제 폭탄으로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가벼우니까 서로 뭉치려고 하는 핵 융합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대요. 융합. 예. 아까 이 분열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 했는데, 융합할 때도 이 분열할 때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또 발생을 한대요. 예. 그래서 수소가 융합을 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할 때 그 에너지 자원을 잘 사용하면은 이제 좋은 그 원자력 발전소처럼 좋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 근데 잘못하면은 이제 수소 폭탄 같이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폭발하는 거, 수소 터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무기로서 개발이 됐대요. 근데 아직은 이제 수소가 이제 에너지 자원으로는 개발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전기차 막 얘기하는데 수소차가 가장 힘이 더 좋고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서로 융합을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여기 원자력 발전소 우라늄이 핵 분열하는 그 에너지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요. 예, 그래서 수소차가 정말 온전하게 잘 만들어지면은 정말 이제 좋은 에너지 자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물리학자 김상욱 님인가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길 아직 지금 수소차가 현재 나와 있지만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에너지 자원으로는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차 대박, 주산 퓨어셀, 무슨 퓨어셀 많잖아요. 그걸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핵 분열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엄청 고효율의 에너지도 만들 수 있다. 핵융합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알고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이걸 알고 보니까 주산 퓨어셀, 무슨 퓨어셀, 수소차 이런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에서도 분열할 수 있는 우라늄이 전체 우라늄에서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우라늄 관련주가 있고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주가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나오고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한 번씩 채팅 한 번씩 쳐주세요. 예. 다음에 이게 제가 설명을 똑바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또 방송하면서 한 번씩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소 한번 볼게요. 차 이거 볼게요. 수소차 주산 퓨어셀 주산 퓨어셀이 17,000원까지 내려갔네요. 와. 예, 이거는 대기만 되면은 대박이다. 예, 대기만 되면 원자력 발전소만큼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가 있다. 예, 이제 수소차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마 검색에 히토류 치시면 또 나오고 히토류 여기 보시면은 요런 거 여기 보시면은 히토류 관련주가 있어요. 또 삼화전자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현대 BNG 스틸 이런 거 좀 유명한 게 또 보이네요. 예, 그런 게 유니온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한번 볼게요. 우라늄은 없네요. 우라늄은 없었다. 예, 우라늄은 여기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우라늄 관련주. 예, 보성 파워텍, S&T 에너지, 뭐, 한전 KPS, 예,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너지의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에너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까처럼 미국에서 AI 관련주를 중국에다가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겠다, 규제하겠다 하니까 중국이 그러면은 우리는 히토류 자석 수출을 금지하겠다. 히토류가 뭔데 이렇게 뭐 AI만큼 맞대응을 하고 있지? AI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지? 예, 보니까 히토류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모든 발전소의 중요한 원료구나. 발전기에 들어가는 원료구나. 예,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중요한 원료구나.
라고 요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 정도 이제 배경을 이렇게 딱 깔아 놓으면은 신문을 보거나 이제 흐름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 거지? 이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전기가 이거 뭐 어떻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보니까 정전기가 일어나면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근데 전기로 우리가 뭐 지금 뭐 냉장고도 돌리고 뭐 식기세척기도 돌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다 돌리잖아요. 뭐 그리고 따뜻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까 빛과 열을 내고 그다음에 동력을 만들고 발전기를 돌리는 동력을 만들고 그다음 건전지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나가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그 물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세상이 태초에 태어났을 때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세 번째, 이 거의 혁신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 지금 21세기에 맨 처음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물이 중요한 자원이었고, 예, 물에서 이제 불이 발견되니까 또 진화가 되었고, 불에서 전기가 발견되니까 또 지금 이런 진화가 되었다. 예, 불만큼 중요한 게 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도 화성 탐사를 할 때 물이 있는지 없는지 엄청 그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물이 있으면은 이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지금의 전기 하면서 이런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도 공부해보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석탄도 예전에 지금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 뭐 그 공룡이 죽어갖고 공룡 시체가 가스가 돼서 지금 석탄이 만들어졌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석탄이 고생대 석탄기가 있더라고요. 고생대 석탄기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지구가 탄생했을 때 물이 생겨나면서 포도당이 막 만들어지고 박테리아가 막 생기면서 식물과 뭐 이런 플랑크톤 생물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런 작은 풀밖에 없었대요. 작은 풀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큰 나무가 생겨나게 됐대요. 그 나무 보면은 두꺼운 그 갈색깔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껍질 같은 걸 리그닌이라 하는데 이런 요때 말랑말랑했던 태초에 이런 식물들과 동물들이 이런 리그닌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없었대요. 이런 나무 껍데기 있잖아요. 나무 껍데기를 씹어서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고생대 석탄기에 큰 나무들이 엄청 키가 크게 많이 자랐었는데 아무도 안 먹으니까 나무를 아무도 안 먹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뭐 박테리아나 이런 걸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들이 나중에 바람이나 뭐 어떤 자연적 현상으로 쓰러지면서 그 상태로 이제 썩게 되면서 리그닌 예. 이 나무들이 그때 썩게 되면서 묻히게 되면서 이 나무들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그다음에 이 나무들이 이제 석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후에 이제 동물들은 계속 진화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 석탄기가 지나게 되면은 동물들이 성장해서 리그닌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게 돼요. 그 이후부터는 이런 나무가 묻혀서 석탄이 되는 이유가 그 일이 없었다. 딱 이 시기 때 태초에 나무가 딱 생성되고 나서 동물들이 이 나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 딱 그때만
석탄과 가스가 발생했었다. 그 이후에 동물들이 이 리그닌이라는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일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석탄이 한정적이다. 가스가 한정적이다라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고생대 석탄기, 이때만 석탄이 생성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 쪽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알게 됐는데, 네, 뭐 하여튼 뭐 이런 그 한정된 자원인데 아직까지 많이 묻혀있긴 묻혀있잖아요. 예. 묻혀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저기 알래스카 쪽에 더 많이 묻혀있고, 미국에서 이제 또 개발할 거라고, 셰일가스 뽑을 거라고 하니까, 예. 근데 무한정으로 사용은 할 수 없다. 무한정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또 다른 에너지 자원을 찾아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다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 풍력이랑 태양열. 풍력이랑 태양열 쓰면 되잖아 하는데 우리나라 소비 형태만 보더라도 여름에는 엄청 더우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밤에 난방을 많이 돌리잖아요. 밤에 이제 전기장판 이런 거 많이 도니까 밤에 또 전력을 많이 써요. 그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공급하면 되는데 이 저장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각 시간 때에 맞춰서 어느 때 소비 전력이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수요가 작아지는지 그런 걸 엄청 공부를 많이 해요. 분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분석에 맞게 알맞게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시켜서 전력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그때그때마다 수요에 맞게 이렇게 석탄을 떼거나 이제 우라늄 핵분열을 시켜서 이제 이런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경우에서는 겨울에 난방 많이 떼야 하고 전기장판 많이 돌려야 하는데 태양열은 밤에는 이게 태양열이 안 돌아가잖아요. 풍력 같은 경우에서도 바람 안 불면은 또 전력을 공급할 수 없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 그럼 저장했다가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그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만 보더라도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라 하잖아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비용이 훨씬 비싸요. 예, 그럴 때 그냥 지금 화력이나 원자력 하는 게 훨씬 단가가 싸고 좋다 해서 지금 소형 모듈 원자력을 지금 또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풍력이랑 태양열 좋긴 좋은데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하거나 또 이렇게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조금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의 얘기들을 잘 살펴보면 다 에너지 문제예요. 해리스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다음 트럼프는 석탄과 가스, 셰일가스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이게 가장 이 둘의 가장 큰 부분이다. 에너지 문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면 에너지를 좀 알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식창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